자, 잘 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불모지인데 불모지는 이거는 다음 주에 할까 봐. 이거 좀 재미가 없어. 왜? 내 기준에서. 그래서 15페이지. 얘를 먼저 볼 거야. 산촌여정. 이상의 산촌여정부터. 알겠지? 자, 잘 봐봐. 얘는 뭐냐면 자, 이상이 쓴 수필이거든. 산촌여정이라 그래서 그러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산촌에서의 여정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봐봐. 요 작가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냐면 1930년대 문학의 뭐다? 모더니즘 작가다. 알겠지? 자, 그래서 30년대 때 대표적인 있잖아. 모더니즘 작가야. 그래서 우리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야? 번역하면 현대성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현대적인 거고 요 작품들 중에서도 이상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여기에서도 초현실주의.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 작품 중에 초현실주의 대표작이 있죠? 이 사람 원래 뭐 쓰는 사람이야? 시하고 소설. 그치? 그래서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날개. 알겠죠? 날개라는 소설이지. 그래서 소설이랑 이거랑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시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오감도라는 되게 또라이 같은 시 하나 있어.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막 하면서 이런 시 있어. 그래서 날개하고 오감도 대표적인 작품이거든. 이런 걸 초현실주의라고 해. 됐지? 자, 그래서 요 작가가 쓴 건데 요 작가가 이 작품을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이 사람이 있잖아. 완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 실제로 모던보이라 그랬어. 모던보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있잖아. 완전 도시 남자야. 알겠지? 시골 이런 거랑 안 어울려. 그지? 완전 얘는 있잖아. 도시 남자야, 도시 남자. 그지? 그래서 우리 왜 거기 보면 나오잖아. 암살. 그 영화 암살 봤어? 암살에 보면은 뭐 나와? 미스코시 백화점 나오죠. 그지? 우리 미스코시 백화점이 지금 어느 자리야? 신세계 백화점. 거기 을지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왜 그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앞에 그냥 쫙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막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막 진짜 엄청 화려하게 하는 데 있잖아. 그 자리, 신세계 백화점 자리가 일제강점기 때 미스코시 백화점이거든. 그래서 영화 암살에 보면 나오잖아. 거기에서 막 전지현이 쇼핑하고 뭐 이러는 거. 그 미스코시 백화점이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 그 건물 옥상에 뭐가 있었냐? 다방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끽다점이라고 부르거든. 요게 뭐냐면 요 끽이 한자다. 우리 봐봐봐. 즐기는 걸 보고 한자어로 뭐라 그래? 만끽하다. 알겠지? 만끽하다가 한자어야. 그래서 뭘 즐긴다? 차를 즐기는 곳. 그래서 끽다점이라고 해. 끽다점. 그지? 그래서 얘가 즐기는 거거든. 그럼 봐봐봐. 이 끽다점에서 그 옥상에 그지? 막 옥상에 있었어. 그럼 거기에서 막 커피 마시고 이랬거든? 그럼 이상이 그랬던 사람이야. 알겠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고 실제 이 작가가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뭐 하지 못해. 먹고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작가가 있잖아. 다방을 운영하기도 했었어. 근데 사업에 실패를 해요. 알겠지? 사업은 실패하지. 그리고 또 병이 들었어.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 거냐? 지금 도시에 있다가 지금 시골에 요양을 하러 간 거야. 알겠지? 시골에 요양을 하러 간 거야. 그 시골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평안도 성천이란 곳이에요. 그게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산촌인 거야. 됐지? 그럼 거기 요양 생활을 하러 갔어. 근데 봐봐봐. 고전 문학의 자연 친화랑 이상의 작품이랑 비교하기가 딱 좋아. 알겠지? 고전 문학 자연 친화는 어떠니? 자연이 나에게 위로를 해줘. 물화일체가 돼. 막 이래. 근데 얘는 뭐냐면 도시가 좋은 애야. 알겠지? 그럼 시골에 가서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것도 있잖아. 사실 한두지. 그 한두 날인 거지. 얘는 시골이 별로 안 좋아. 알겠죠? 그지? 그래서 시골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요. 건강 때문에 왔지만. 그리고 이 산촌 여정에서는 주로 내용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 산촌에서의 삶 속에서 뭐라는 거냐? 이게 굉장히 커. 가족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사업에 실패했다. 됐죠? 건강도 안 좋아. 그지? 그럼 지금 어때? 가족들 걱정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시골 생활을 막 즐기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 걱정을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완전 도시 남자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있잖아. 봐봐봐. 여기 나와 있는 자연, 그리고 시골의 풍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 도시적인 감수성에서 바라보는 거야.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도시적인 감수성을 갖고 뭘 본다? 지금 시골 풍경을 본다. 됐죠?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 뭐 하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뭔가 이국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적이고 이러한 소재에다가 비유할 때가 많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이 있잖아. 익숙하지 않아. 얘한테 익숙한 건 오히려 도시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을 보잖아? 그럼 더 뭐가 생각나? 도시가 생각나.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지금 어디 갔어? 시골에 갔어. 시골에 가서 뭘 들은 거야? 뻐꾸기 소리를 들은 거야. 진짜 뻐꾸기. 근데 애가 얘기하는 거지. 엄마, 저 소리 우리 집 시계 알람 소리하고 똑같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뻐꾸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지? 그 알람 소리를 지금 듣고 알람 소리라는 건 기계 소리잖아. 그 기계 소리를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진짜 뻐꾸기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얘도 똑같아. 거기 가가지고 뭘 보냐? 막 동물들을 보거든. 동물들을 막 봐. 그럼 동물들을 보니까 얘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뭔가 동물원에 있어야 되는 애들을 여기다가 풀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동물이 동물원에 갇힌 게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얘가 생각할 땐 어떤 거냐? 동물원에 있는 애들을 여기에다가 풀어놓은 것처럼 느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적인 감수성으로 시골 풍경을 보는 것들이 두드러진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정서는 뭐다? 자연 속의 풍경을 완전히 만끽하지 못한다. 알겠지? 가족 생각, 가족 걱정 때문에. 됐죠? 그래서 고전 문학이랑 비교할 수 있다. 고전 문학에선 어때? 자연 속에서 놀고 자연에서 위안을 얻는 거. 근데 얘는 그러지 못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본문 처음부터 갑니다. 잘 봐요. 15페이지. 잘 봐. 향기로운 MJB. MJB가 뭐냐면 당시 커피 브랜드 이름이야. 알겠지? 얘가 바로 커피 브랜드 이름이야. 그럼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봐봐. 그 작품이 또 중요한 게 이거야. 얘가 서간체 형식으로 쓴 거야. 서간체가 뭐냐면 편지글을 서간체라 그래. 됐죠? 그래서 얘가 있잖아. 편지 쓰는 형식으로 수필을 쓴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미치겠는 거죠. 원래 어떠니 항상 매일매일 커피 마시면서 입가심 해야 되는 애야. 알겠지? 그지? 근데 지금 어때? 커피 못 마신 지 20일 됐다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편지 형식으로 쓴 거고 경어체 쓰고 있죠? 이곳에는 그럼 봐. 이곳 어떤 곳인지 봐봐. 신문도 잘 안 와. 체전부가 뭐냐면 우체부. 체전부가 우체부, 우편배달부. 우편배달부가 바로 체전부야. 그러면 소식이 뭔가 단절된 곳이야. 신문도 안 오죠? 체전부도 이따금 하도롱 빗소식을 가져옵니다. 하도롱의 답이 출거봐. 자, 이런 거 독특한 표현이 돼. 하도롱이 있잖아. 색깔이거든? 얘가 무슨 색깔인 거냐면 갈색이야. 그러니까 봐봐봐. 우리 봐봐봐. 그 우편 봉투 같은 거. 옛날 우편 봉투 지금도 그렇지만 서류 봉투 무슨 색깔이야?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이죠? 그지? 그래서 그 색깔을 하도롱빛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편배달부가 이따금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걸 뭐에다가 표현한 거야? 지금 그 우편의 지금 겉 봉투 색깔에다가 지금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됐지? 빗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어.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에다 출고, 도회에 남기고 온 일에다 출고고 거기다 써놔. 가족. 됐죠? 도시에 가족을 남기고 온 거잖아. 그래서 가족 걱정이 된다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어때? 시골 생활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던, 기우제가 뭔지 알죠?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어. 완전 어떤 거야? 진짜 찐 시골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출고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가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에다 비출구면 돼. 됐죠? 그래서 요 문장이 요거. 도시적인 감수성으로 자연을 보고 있는 거. 알겠지? 얘는 도시적인 감수성으로 보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밤이 되면 있잖아. 달도 없는 금음 칠야. 칠야라는 게 어떤 거야? 진짜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을 뭐라 그래? 칠야라고 불러. 요 칠자가 한자로 무슨 칠자냐면 오칠자거든. 완전 검은색인 거. 됐지?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칠흑 같은 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지? 그때 쓰는 칠자인 거야. 됐지? 그럼 이 칠야에 완전 어두캄캄한 밤이야. 왜 완전 어두캄캄한 밤? 사람도 많이 안 살아. 게다가 가로등 이런 것도 없어. 그지? 그런 도시의 불빛이 없잖아. 이런 밤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밑줄거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야? 이거야. 어둠 속에서 팔봉산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가 어때? 침소로 들어가듯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법 쓴 거야? 화류법을 쓴 거야. 얘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잖아. 됐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표현한 거. 아예 안 보이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짜 어두캄캄한 밤이야. 됐지? 자, 근데 그러나 공기는 있잖아. 수정처럼 맑아. 직유법이죠?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그러니까 봐봐. 별빛이 진짜 많아. 그래서 봐봐봐. 별빛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얘가 생각할 때는 별이 많이 뜨니까 우리 봐봐. 공기 맑은 곳에 어때? 별빛 잘 보이잖아. 그래서 별이 많이 뜨니까 그 별빛으로 내가 뭐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즉 별이 많이 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참 별이 도시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아. 하도 조용한 게. 그러니까 완전 고요한 밤이야.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고요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죠? 너무너무 고요해서 별이 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라고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됐지? 사실 별 다니는 소리가 어딨어? 그딴 거 없죠? 아주 고요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객주집. 객주라고 했을 때 우리 봐봐봐. 요 객자가 무슨 객자야? 나그네, 손님. 알겠죠? 그래서 객주집에다가 비출 긋고 이게 바로 뭐야? 화자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때? 작가가 머무는 공간. 어차피 수필인 거니까 작가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머무는 공간이 바로 객주집인 거야. 그래서 여관 같은 곳이야. 자, 그럼 객주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그 도해지의 석강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에다 비출고 도해지의 석강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에다 비출 긋고 그것도 뭐로 표현한 거? 도시적인 감수성으로 표현한 거. 알겠지? 우리 봐봐봐. 잘 들어. 자, 칠판 한번 봐. 지금 시골은 여기에 신문 온다 그래? 안 온다 그래? 여기 신문 안 와. 그치? 자, 근데 도시에는 뭐가 있어? 신문이 와. 그 신문 중에서 칠판 봐요. 석간신문이 너네 뭔지 아니?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 아침에 나오는 신문을 조간신문이라 그러고 석자가 저녁 석자거든. 저녁에 나오는 신문을 석각신문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있잖아. 뭘 보고? 석유 등잔에서 요게 타는 냄새가 나잖아. 그럼 너네 알지? 이런 옛날 그런 신문지 보면 냄새 맡아보면 약간 석유 냄새, 휘발유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그죠? 그래서 잘 봐. 사실 잘 들어. 자, 칠판 한번 봐. 원래 여기 종이에서 나는 냄새가 뭔 냄새야? 휘발유 냄새야. 그지? 기름 타는 냄새, 기름 냄새 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또
요 냄새를 맡으면서 뭘 떠올려? 얘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로 본 거야? 도시적인 감수성으로 묘사를 한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서 석유 등잔의 냄새가 꼭 무슨 냄새처럼 느껴지는 거야? 도시의 석간신문 같은 냄새가 난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냄새가 후각적 심상이야.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봐. 그럼 요 냄새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니? 뭔가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요 냄새가 석유 등잔에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 일종의 회상의 매개체가 돼. 소년시대의 꿈을 부른대잖아. 그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됐죠? 그럼 정형의 답이 출고. 그래서 정형이 바로 누굽니까? 수신자라고 쓰면 돼. 아까 얘기했었죠? 얘가 무슨 형식으로 쓴 거라고? 편지 형식으로 쓴 거라고. 그지? 정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가, 연초 갑지를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연초 갑지. 이게 뭐가 되는 거? 옛날에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있잖아. 뭐야? 담배 이런 거 종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난대. 됐지? 자, 그리고 배짱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면. 배짱이 한 마리가 등잔에 올라서 연두빛 색채로 홍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그럼 봐봐봐. 이것도 도시적 감수성이야. 알겠지? 우리 배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얘가 봐봐. 지금 여기에 등잔에 앉았어. 그래서 얘가 어때? 배짱이가 이렇게 약간 길쭉하잖아.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영어 T자가처럼 보인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봐봐. 배짱이를 보고서도 뭐가 떠올라? 뭔가 영어 T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게 다 도회적 감수성이야. T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다가 유다른의 답이 출고. 유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다른 기억에다가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봐. 자, 상상해. 잘 들어. 자, 봐봐. 너네 봐봐봐. 석유 등잔. 그러면 여기 불이 켜졌어. 잘 들어. 원래 모든 거는 조명이 중요한 거 알죠? 그지? 그래서 봐봐. 이런 옛날 불은 무슨 조명이야? 노란 조명이야. 알겠지? 이런 하얀 조명 아니에요. 그죠? 노란 조명이야. 그리고 이게 조명이 밝지도 않겠죠? 어두컴컴한 거 살짝 밝히는 정도야. 그죠? 그래서 원래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노란 조명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갬성갬성해진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어렸을 때 보면은 꼭 어때? 그런 거 가는 애들이 있어. 초등학교 때 보면 있잖아. 너네도 그런 거 하니?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그거 뭐 해가지고 무슨 어디 교육받으러 간다. 그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꼭 그런 거 있어. 우리는 또 이것도 믿을란가 모르겠는데 예절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예절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 그럼 예절 교육 2박 3일 가거든? 그럼 2박 3일 가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 가. 그럼 이제 가가지고 3일 동안 있잖아. 2박 3일 동안 한복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한복 입고 있으면서 거기서 진짜 절하는 거 배우고 진짜 너무 옛날이다 진짜. 절하는 거 진짜 예절 교육 가는 거야. 그럼 예절 교육 가면은 꼭 밤에 이런 거 한다. 촛불의 밤. 그럼 이제 거기 종이컵에다가 촛불 끼워요. 그럼 촛불 그렇게 해. 그래,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니? 자, 그래서 그런 거 촛불 끼워. 그럼 촛불 끼워가지고 이렇게 종이 들어. 그럼 이제 애들이 다 울어요. 그럼 울면서 다 무슨 얘기해? 엄마한테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야. 다 질질 짜. 알겠지? 이게 바로 촛불의 힘이야. 알겠죠? 그죠? 사람이 있잖아. 어두컴컴한데 그 노란 색깔 촛불을 밝히면 되게 갬성갬성해져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봐봐. 얘가 어때? 불을 밝혔어. 그럼 불 밝히니까 어떤 거야? 막 옛날 생각나. 그리고 봐봐봐. 아까 어땠어? 남들은 모르는 남다른 나만의 기억이 막 떠올라.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 막 떠올라. 그러니까 봐봐. 자, 상상해.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뭔가 옛날 기억이 나. 근데 여기 등잔 위에 뭐가 앉았네? 배짱이 한 마리가 앉았네? 근데 이 배짱이가 내 기억에다가 형광펜 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야. 알겠지? 언더라인. 그지? 배짱이가 뭔 색깔이야? 연두 색깔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떠니 내 남다른 기억에다가 자꾸 형광펜 하는 것 같네? 하고 상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상상력이 기가 막히죠? 됐지? 오케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군데군데 그래서 언더라인을 해놓습니다. 밑줄 그어준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있잖아. 꼭 밑줄이라고 해도 될 거를 이 작가가 영어 쓰는 걸 좋아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영어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됐죠? 그래서 실제 봐봐봐. 요 날개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와. 그냥 사전이라고 해도 될 걸 꼭 딕셔너리라고 써놔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이때 막 뭘 통해서? 일본 통해 가지고 그런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런 지식인들, 엘리트들은 또 영어를 좋아하잖아. 그때 또 한창 얘네가 뭐 걸렸겠어? 미국병 걸리고 이렇겠죠. 그지? 그러니까 소설 쓸 때도 있잖아. 이런 영어를 많이 써. 됐지? 그래서 이렇게 언더라인 치는 거 같대. 형광펜 해주는 거 같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봐.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웨이 여차장이, 그럼 봐봐봐. 도웨이 여차장이 도시의 여차장. 옛날에는 뭐냐면 차장이라는 직업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봐봐. 이런 거 있는데도 있어. 요즘은 다 어떠니? 많은 게 다 자동화가 됐지만 어떤 거냐? 기차 같은 거 탈 때 있잖아. 앞에 서가지고 기차표 검사하고 거기다가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차장이면 어때? 그 차장이 여잔 거야. 됐지? 그래서 그 여차장이 차표 찍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같은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듣는다는 게 뭐냐? 지금 이것도 다 보조관념이야. 여기서 어때? 석유 등잔이 어때? 타는 거죠. 그 석유 등잔불이 타는 소리가 꼭 뭐 같아? 요 차표 찍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문장이 뭐 나와? 이발소 가위 소리 같은 느낌도 나. 알겠지? 그래서 거기 봐봐.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성악까지 비출고, 이거 다 무슨 관념이야? 보조관념이에요. 거기다 보조관념이라고 써. 얘네 이거 보조관념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이발소 가위 소리에다 비출고 얘도 똑같이 뭐가 돼? 보조관념인 거. 알겠지? 그지? 뭐의 보조관념인 거냐? 지금 뭐가 타고 있어? 석유 등잔이 타고 있어. 알겠죠? 그럼 뭔가 이렇게 그런 소리 나잖아. 뭔가 지지직 지지직 샥샥 얘가 이런 느낌 같은 거. 그거를 여기다가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되지? 그럼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됐죠?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 비망록이 뭐야? 수첩. 그치? 잊지 않으려고 쓰는 걸 비망록이라 그러거든. 그럼 그걸 꺼내서 머루빛 잉크로, 우리 머루빛이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머루가 뭔 색깔이야? 머루가 뭔 색깔이야? 흑!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알겠죠? 그래서 그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래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한다는 게 무슨 말? 자기가 또 이제 갬성갬성해지니까 시를 쓴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시를 쓰나 봐. 잘 봐봐.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 봉선화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이게 뭔 개소리 같니? 그죠? 우리 봐봐봐.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야. 그럼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흰나비가 누구의 모습인 거냐? 여기에 작가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봐봐봐. 잘 들어. 지금 그저께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해버렸어? 찢었어. 어차피 그저께 신문은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지? 그럼 과거를 지금 어때?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 근데 나비가 뭐가 묻었어? 때가 묻었대. 그죠? 그럼 때 묻은 모습이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작가도 봐봐봐. 도시에서 살면서 얘가 도시 남자기는 하지만 도시에서 사업도 실패하고 이런 경험을 했잖아. 그 본인을 때 묻은 흰나비라고 표현한 거야. 됐지? 그리고 봉선화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아 이거 표현에 기가 막혀. 우리 너네 봐봐봐. 봉선화. 봉선화가 표준어일까요? 봉숭아가 표준어일까요? 이거 뭐가 표준어 같아? 둘 다 표준어예요. 알겠지? 둘 다 표준어야. 우리 봉숭아 물들인다 그러잖아. 근데 이거 봉숭아 꽃 실제로 봐봤죠? 얘가 이거 약간 느낌, 너네 이렇게 느낌을 잘 상상을 해봐. 얘가 진짜 정말 뭔가 이렇게 귀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요렇게 꽃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봉숭아 꽃을 뭐에다 비유한 거냐? 사람 귀에다가 비유한 거야. 근데 그걸 누구의 귀에다가 비유했어? 예쁘니까. 아름다운 애인의 귀에다가 비유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 피어있는 봉숭아 꽃은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겼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그럼 잘 들어. 봐봐. 봉숭아 꽃잎을 봤어. 애인의 귀 같아. 그리고 요 귀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야? 지난날의 기사. 요 기사가 뭔 기사? 신문기사.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 옛날에 기사가 사실은 뭐겠어? 소식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뭐겠어? 추억이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옛날의 추억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죠? 선생님이 해석할 땐 요겁니다. 알겠지? 그지? 봤는데 뭔 개소리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애가 감성해지니까 시를 쓴 거야. 됐지? 얼마 있으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얘가 잘인물. 우리 보통 표준어로는 요렇게 해요. 샤이시옷을 써야 됩니다. 요즘 표준어로는 잘인물이라 그래.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어때? 목마르니까 물 떠놓는 거죠? 그럼 잘인물을 먹어.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셔. 그 겁나 차갑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석영질 광석 냄새가 나면서 그러니까 얘가 뭐니까 지하수를 마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석영질의 광석 냄새가 나면서 폐부에 있잖아. 한란계 같은 기를 느낀대.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폐부, 내가 가슴 깊숙이 있잖아. 한란계가 뭐냐면 요게 온도계야. 한란계가 온도계야. 알겠지? 그러면 너네 알죠? 우리 봐봐봐. 너무너무 목말라. 그래서 내가 진짜 얼음물 있지? 얼음물 한꺼번에 왈칵 들이켜요. 그럼 그 얼음물이 진짜 밑에 장과 장 사이로 뭔가 파고 들어가면서 차가움이 확 느껴지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 알겠지? 뭔가 온도계가 막 느껴지는 거래. 그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죠? 나는 백지 위에다가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 가슴 깊숙이 찬물의 그 차가움이 확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차가움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대?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대. 내 폐부 막 진짜 봐봐.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 이 뭔가 이게 내장이 뭔가 다 느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찬물이 밑에 쫙 훑고 내려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느낌을 자기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청석 얹은 지붕에 청석이 뭐냐면 기와. 알겠지? 석이 기와예요. 별빛이 내리쪼이면 한겨울에 있잖아.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난대. 벌레 소리가 요란해.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미출고 표현이 또 기가 막혀요. 알겠지? 지금 뭐가 오고 있어? 계절의 변화. 자, 지금 잘 들어. 계절의 변화인데 계절이 있잖아.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봐봐봐. 거기다 뭐라고 쓰면 되느냐? 추상적인 관념의 구체화. 여기 또 이게 많이 나와. 표현상의 특징에. 알겠지? 가을이 있잖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고 있는 게 느껴진대. 알겠지? 그래서 조금씩 가을이 온다는 걸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한 거야.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은 어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이라고 어때? 형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야. 되지?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광음이 뭐예요? 세월, 시간이란 뜻이야. 내가 이때 무슨 재주로 이렇게 시간 가는 걸 헤아릴 수 있겠어? 맥박 소리가 이방안을 방제, 시계를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봐봐봐. 완전 고요한 곳에 있어. 알겠죠? 그럼 봐봐봐. 너네 어때? 겁나 조용해. 그럼 뭔가 정신병 걸릴 것 같죠? 그지? 뭔가 내 맥박 소리가 막 다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런 고요한 곳에서 본인의 맥박 소리가 어때? 시계 소리처럼 느껴지죠? 됐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거야? 기름 냄새가 또다. 석유 등잔에. 됐지? 그래서 뭔가 졸음이 오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미출고 파라마운트 상표 회사처럼 생긴 도의 소녀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도시적 감수성. 알겠지? 얘도 도시적 감수성입니다. 됐죠? 우리 파라마운트 뭔 회사예요? 파라마운트 뭔 회사야? 잠깐. 너네 모르는구나. 파라마운트 뭔 회사야? 영화 제작사. 알겠지? 영화 제작사예요. 영화 제작사.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이건 조사 안 해봤는데 지금은 파라마운트 로고가 뭐냐면 뭐 이렇게 산 뭐 이렇게 있는 게 로고야. 근데 옛날에는 무슨 뭐 소녀 있는 게 로고였나 보죠. 알겠지? 그지? 파라마운트 영화 제작사. 너네 모르는구나. 파라마운트 엄청 큰 회사예요. 영화 제작사. 알겠지? 그래서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 파라마운트가 파라마운트라. 그리고 우리 이거 이 채널 노래 아니?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채널 알아? 얘네가 다 어차피 같은 회사예요. 알겠죠? 이거를 재작년인가 누가 인수했냐?
스카이댄스라고 또 영화 제작사가 있어. 그래서 얘네가 얘를 인수했거든. 근데 어떤 거냐면 얘보다 얘네가 덩치가 겁나 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어떻게 파라마운트보다 작은 회사인데 얘네가 인수했지? 했는데 스카이댄스의 사장이 누구냐면 얘가 얘 아들이에요. 오라클 회사 그 회장 아들이야. 오라클 무슨 회사인 줄 알아? 데이터 센터만 데이터 그거 관리하고 회사 데이터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막 하는 그런 진짜 엄청 이게 얘도 진짜 엄청 큰 회사거든. 한동안 얘가 딱 진짜 며칠이었지만 오라클 주가가 뛰면서 이 오라클 회장이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가 된 적이 며칠 있었어. 알겠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여기도 큰 회사거든. 그래서 오라클의 아들이 요 스카이댄스 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인수를 했어. 그리고 그래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라 그래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번에 또 어디를 인수했어? 워너브라더스. 워너브라더스까지 인수를 한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 미디어 대기업이 탄생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었거든. 왜냐면 워너브라더스가 워너브라더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 채널도 갖고 있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어디야? CNN. 알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완전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엄청 반대했었는데, 원래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예 다 요렇게 해가지고 다 인수를 한 거야. 이제 완전 다 같은 회사야. 지금 워너브라더스랑 다. 알겠지? 싹 갖고 간 거지. 싹 갖고 간 거. 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지금 뭐 며칠 동안이지만 요 회장이 자,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였는데 지금 장난 아니지. 일론 머스크. 너네 뉴스 봤죠? IPO 지금 했잖아. 스페이스X. 그지? 그래서 봤지?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 조만장자. 알겠지? 조만장자야.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 조만장자. 조만장자. 응. 말이 안 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우리 인류가 이제 행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대. 지구에서 살다가 화성에서 살다가. 알겠지? 그지? 그렇게 될 거 같니? 사빈아, 그렇게 될 거 같아? 아, 넌 모르겠어? 그렇게 될 거 같아. 그렇게 될 거 같아. 알겠지? 응. 자, 잘 봐. 자, 어쨌든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의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느 사이에 도시에 남겨두고 온 이게 중요해. 가난한 식구들을 봐. 알겠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되는 거야. 그들은 포로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서 있어.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켜.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족들 걱정 때문에 어때? 제대로 못 즐기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중량 밑에 내일은 진종한 화촉만 보고 놀리라. 자, 그럼 놀리라. 놀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 잠 제대로 잤어, 못 잤어? 못 잤죠? 그리고 지금 힐링이 제대로 되고 있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촉만 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 내일은 진짜 힐링할 거야. 이런 결심인 거야. 됐지? 그리고 그 다음, 이거 진짜 표현이 기가 막혀요. 미출고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에다 미출고. 그치? 나 근심 걱정했죠? 알코올 묻혀가지고 근심 걱정 지워버리고 싶대요. 됐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써. 뭐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됐지? 근심 걱정을 내가 알코올 솜으로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왜 꿈자리가 뒤숭숭해? 지난밤에 어땠어? 가족들이 포로 사진처럼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자, 동그라미에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에다 동그라미하고 화자에 뭐가 되는 거야? 소망이자 이걸 통해서 뭐 하고자 해?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얘 힐링하고 싶은 거야. 그치? 얘는 시골에 왔는데 가족들 걱정 때문에 진짜 정신적으로 힐링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진짜 힐링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라비아 원색판 꿈에다 출구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도시적 감수성이야.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 우리 봐봐.
글자 크기를 뭐라고 표현해? 포인트. 알겠죠? 요 우리 선생님이 요 하는 요 포인트가 몇 포인트예요? 10포인트. 이게 규격입니다. 그럼 자기가 7포인트로 거기다가 경쾌한 시를 쓰겠대.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럼 7번 봐. 얘는 있잖아. 잘 들어. 도시가 화자의 고향이에요. 알겠지? 얘는 시골의 고향이 아니야. 도시가 고향이야. 나의 화려한 고향이야. 화려한 고향이 있어. 화렵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린 거냐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요렇게 전신주가 있는 거죠? 전봇대. 알겠죠? 그럼 봐봐. 전봇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중간중간에 요렇게 어때? 지금 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있어? 전기줄이 쭉 있어. 그럼 이게 뭔가 있잖아. 요 전신주가 있잖아. 뭐만 전하는 것 같은 거냐? 지금 소식이 고향으로부터 잘 안 오고 있는 거야. 내 가족들로부터. 그럼 나는 어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소식이 모스부호처럼 나한테 오는 느낌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감정이 중요해. 밑줄거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밑줄 긋고 거기다 써놔. 뭐니? 가족의 소식을 기다림이라고 쓰면 돼. 됐지? 요거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 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잖아. 그 소리에 잠을 깨.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밑줄거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알겠지? 그럼 봐봐. 얘는 있잖아. 또 이 생각이야. 아,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지? 하니까 어때? 하루가 얘한테 짐인 거야. 알겠지? 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지?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세상에 이런 거 너무 충격이잖아. 잠자리가 왔다 갔다 해. 누군가는 잠자리 왔다 갔다 하는 풍경이 어때? 뭔가 평화롭게 느껴지죠? 근데 얘는 잠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처럼 보여? 병균같이 보여. 알겠지? 그치? 그래서 나오잖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이래.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지금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밑줄거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밑줄 역시 뭡니까? 관념의 구체화. 됐지? 밤의 흔적이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작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럼 작야가 바로 뭐냐면 작야 지난 밤. 알겠죠? 작자가 어제 작자야. 그래서 작야가 지난 밤이야. 지난 밤을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초인종입니다. 됐죠?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10번 봐. 잘 봐봐. 아, 이것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뭐 있어? 여기 석유 등잔이 있어. 알겠죠? 그럼 내가 했잖아. 지난밤에 이걸 안 끄고 잔 거야. 이게 계속 하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잠이 안 오고 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나 보죠? 그치?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불이 켜져 있어. 그럼 요 켜져 있는 요 석유 등잔은 봐봐. 잘 들어요. 요 석유 등잔은 지난 어제 밤에도 켜져 있고 오늘 아침에도 켜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뭔가 어때? 요 석유 등잔을 초인종처럼 똥 누르면 어때? 어젯밤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켜져 있으니까 얘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느낌인 거잖아.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던진 채 방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뭐가 있어? 화단이 있어.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 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이 들을 수 있는 봉숭아물들이잖아. 봉숭아 중에는 흰 것도 섞여 있어. 우리 흰색 봉숭아 꽃도 있죠? 흰 봉숭아도 붉게 물이 들까? 그럼 봐봐봐. 우리 봐봐봐. 자, 이런 상상도 초등학교 때 너네 안 해봤니? 뭔가 봉숭아 꽃이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흰 색깔도 붉은 색깔로 물이 드는 걸까? 알겠죠? 그지? 아, 너는 그런 생각 안 해봤구나. 얘 똑같이 나랑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야. 흰색 봉숭아꽃도 물이 드는 걸까? 하고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숭아는 근데 흰색 봉숭아꽃도 있잖아. 봉숭아물 들이면 무슨 색깔로 물들어?
붉은 색깔로 물들어요. 꼭두선이빛이 붉은색이에요. 알겠지? 꼭두선이빛이라는 게 바로 뭐야? 붉은색입니다. 됐지? 이렇게 곱게 물이 듭니다. 알겠죠? 됐지? 뭐 딱히 스토리는 없어요. 알겠죠? 얘 되게 감수성이 잘 느껴지는 수필이 된다. 됐지? 말뜻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보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보는데 근데 잘 봐. 이건 쌤이 이거랑 비교하는 걸 먼저 해줄게. 14번 봐. 14번 봐. 자, 14번은 뭐랑 비교하는 게 있느냐. 잘 들어. 거기에 권태랑 비교하는 거거든. 자, 그럼 봐. 이것도 옛날 기출됐었어. 자, 이것도 잘 들어. 얘가 이상이 있잖아. 똑같이 거기서 쓴 거야. 알겠지? 그럼 산촌여정을 썼어요. 그리고 또 권태도 썼어. 산촌여정의 포인트는 뭐야? 가족에 대한 걱정이야. 알겠지? 권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목이 주제야. 알겠죠? 시골이 너무 지루해. 알겠지? 얘는 있잖아. 이거야. 자연, 시골. 이게 너무너무 지루해. 돌아버릴 것 같대. 환장해. 알겠지? 얘 아까 뭐라 그랬어? 완전 도시남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시골이 있잖아. 얘 스타일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봐봐봐. 막 무슨 상상을 하는 줄 아니? 여기 권태 보면 이런 거 나와. 어떤 거냐면 여기도 초록색, 저기도 초록색. 다 초록색이야. 알겠죠? 모두 초록색이야. 초록색 지겨워. 알겠지? 다 초록색이니까 지겹다 그래. 됐죠?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겨워서 뒤지겠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권태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 거야. 14번 봐봐. 잘 봐. 밑에 A만 읽을 겁니다. 잘 봐.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이 뭐야? 깡촌 시골. 여름날은 지리해서 지리하다 지루하다 죽겠을 것만치 길대. 야, 동쪽에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 없이 밑줄 단조로우냐. 아우 진짜 저 산도 재미가 없어. 서쪽 보아도 벌판, 남쪽 보아도 벌판, 북쪽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자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져 있냐. 어쩌자고 똑같이 다 초록색. 다 초록색이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지? 이 마을에는 신문도 안 와. 소위 승합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아. 도시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나 진짜 미치겠다 답답해서. 오간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어.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답답한 풍선 가운데 나는 이리 든글 저리 든글고 싶을 만치 답답해. 나 진짜 너무너무 심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얘 왜 지금 요양 온 거잖아. 그지?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요양 와서도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 아니, 병석이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어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지루해서 뒤지겠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권태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1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12번의 정답. 이거 너무 쉽죠? 아까 쌤 말했잖아. 4번. 산촌 예찬하는 게 없어. 그지? 자, 그리고 13번도 봐봐. 다양한 종류의 꿈을 꾸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런 꿈을 꾸고 싶은 거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3번이 정답이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14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봐봐. 얘 몇 번이 정답? 지금 얘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는 나와요. 알겠지? 보기 A 맨 뒤에 뭐 있어? 병석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근데 윗글에는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안 나와. 사실적 독해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지? 됐지?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 그 불모지만 빼고 다 풀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불모지를 하고 비문학 중에 좀 어려운 것 좀 다 까먹었을 것 같은 걸 몇 개 다시 할 거예요. 나올 것 같은 거. 알겠지? 다음 주에는 저번처럼 시험을 하나 또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